한 구조론 정립 과정을 보는 거예요. 네. 자,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대륙이동설이야. 자, 첫 번째 대륙이동설은 누가 제안을 했냐면 베게너가 주장을 했어요. 네. 자,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이 대륙 하나를 뭐라고 불렀어? 판게아라고 불렀던 거지? 네. 자,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륙이동설을 제안했을 때 원동력이 뭐냐 물었을 때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어, 이 사람이. 네. 자,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뭐지? 멘틀의 대륙. 멘틀의 대류예요. 근데 이 멘틀의 대류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야, 그거 원인이 뭐야? 근데 원인 설명이 안 되니까 믿지 않겠지? 네. 근데 증거로 제시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증거는 먼 두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해. 자, 해안선 중에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이 두 군데는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생물이 살다가 대륙이 찢어지면서 화석도 그렇게 분리가 된 거야 라는 거지. 네. 근데 대부분 얘는 공룡이 아니라 파충류예요. 무슨 뭐 우리 공룡에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사우루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 네. 그렇다고 공룡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파충류야 그냥. 네. 그 다음에 먼 두 대륙의 자, 지질 구조의 유사성과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 자, 거기 보면은 에팔레치아와 어디? 아틀라스 산. 아틀라스 산맥.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네 번째,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 방향을 살펴봤는데 역시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역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죽었던 이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두 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해요. 자,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 뭐니? 멘틀도 쉽게 설명하면 멘틀도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야. 현상을 일으킨다. 근데 자, 첫 번째 멘틀 대류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있지. 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자,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령 열곡은 이따가 또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해구와 호상 열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자, 학자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자,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이 나와. 자,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데, 자, 음양 칩신법이라 그래서 기계가 발달하면서 음파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심, 물의 깊이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력에다가 곱하기 왕복 시간이죠. 네. 음파의 왕복 시간이야. 그러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들어갈 때만은 그거의 절반이 되겠지. 네. 그래, 이게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자, 요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대륙 지각이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륙봉, 대륙서면, 대륙대, 그 다음에 해구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돼. 자, 네. 그러면 여기가 대륙봉, 요 급경사가 대륙서면, 그 다음에 요 평평한 게 대륙대, 그 다음에 여기가 해구. 자, 요 평평하게 넓은 게 이게 심해저 평원이라고 불러. 대양저 평원, 심해저 평원. 그리고 여기가 해령. 그리고 여기에 섬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물속에 잠긴 섬이 해산. 물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화산. 그리고 이렇게 위에가 뭉툭하게 잘린 것을 물속에 있다 그래서 평정해산 이렇게 부르거든. 네. 자, 요거는 그냥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음파를 쏴서 바닥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시간을 측정하잖아. 그럼 네. 요 그림은 저 구조의 거꾸로가 나와. 이게 거리에 따라 시간을 그래프로 그리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됐다가 여기에서 쑥 이렇게 됐다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 자 여기가 해령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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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해구야. 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죠. 네. 자 깊이가 해령에서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지. 네. 자 그 다음에 해령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돼? 더 많이 걸려.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깊어지는 거지? 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게 어디까지 됐냐면 네. 자, 2페이지 끝났고요. 네. 3페이지 봐봐. 네. 탐구자료 해석하기 나와 있니? 네. 거기 A쪽하고 B쪽이 있지? 네. A쪽이 어디냐면 해구 쪽이에요. 거길 잘 봐야 돼. A쪽이 해구고 B쪽은 동태평양 해령 쪽이야.
남아메리카 있는 쪽이지? 네. 자, 그거를 지도상에서도 아, 여기는 해구고 여기는 해령이 있구나 알아야 돼. 자, 자료를 보세요. A쪽에 수심이 가장 깊게 나오는 곳이 어디야? 2번이, 아니, 6, 어? 6번이요. 6번이죠? 네. 9.96초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자,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린 곳이 어디야? 6번이요. 그래, 6-지. 네. 그리고 6-에서 양쪽으로 가면은 깊어지지. 네. 그러면 6-는 해령이고 네. 6번은 해구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거기 탐구 결과 봐봐. A의 탐사 지점에서 6번 위치는 7,470m가 나오지. 네. 그러면서 양쪽으로 갑자기 얕아졌죠. 네. 근데 또 6-에서는 3,248m로 양쪽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지. 네. 그래서 A쪽에서는 해구가 발달돼 있고 B에서는 해령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이게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황구조론의 정립과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자, 해양저 확장설에 이게 해양저 확장설은 뭐냐?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해양저는 넓어진다 이런 얘기지. 네. 자, 해양은 해령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그러면 해양저 확장설에 증거가 있겠지. 네. 아주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증거는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퇴적물 두께가 두껍고 자, 암석 나이가 많아져요. 너 이거를 첫 번째 증거로 삼을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 요 네. 점이 바로 뭐냐면 해령이란 뜻이야. 네. 해령에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건 암석 나이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가 된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제목만 알아도 돼요. 변환단층의 발견이야. 자, 변환단층을 발견한 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자,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앙의 깊이가 진앙이 아니라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제목만 알아도 돼. 설명은 거기 써 있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로 해령을 중심으로 자, 고지작이 줄무늬의 배층적 분포. 자,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내세워서 자, 해양저 확장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네 번째 이 해령을 중심으로 자, 고지작이 대칭 줄무늬는 그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거기 보면은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어때? 자, 시커먼 게 칠해져 있는 게 지금 정자극기지. 네. 그 다음에 하얀 게 역자극기. 네. 자, 거기에서 암석이 점점 나와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퍼져나가죠. 네. 하얀 줄무늬, 까만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혈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으로 분포하지. 네. 그 줄무늬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지자기 줄무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뭔지를 좀 배워봐야 돼. 그치? 네. 자, 우리 자석의 자기장을 한번 여기에서 배워볼까요? 고지자기를 배우기 위해서야. 자, 자기장은 자, 자석을 자, 이렇게 N극과 S극 자석을 이렇게 세웠다고 보자.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네.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그 자기장 주변에 나침반을 놨다고 해봐.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니? 자,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은 위쪽을 가리키겠지.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겠지. 네. 여기서는 이렇게 가리켜 N극이. 네. 맞니? 네. 이렇게 N극의 방향이 결정이 돼. 이걸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석을 거꾸로 이렇게 세웠다고 해봐.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침반을 놨을 때도 역시 똑같이 작용하겠지. 네. 자, 그러면 나침반을 자, 각각 놓은 위치에 따라서 이쪽은 들어가고 여기는 위를 향하고, 그치? 네.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근데 암석이 있지. 잔류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잔류작이. 즉, 네. 이거는 뭐냐면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자기를 얘기하거든. 네. 근데 자, 지구도 자 쉽게 얘기해 보자.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라고 할 수 있니?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정자극기야. 정자극기라고 하는 것은 자, 자석이 지구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정자극기는 북쪽에 S극, 남쪽이 N극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력선의 모양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지. 현재는 네. 이게 현재란 말이야. 이게 정자극기가 현재야.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암석이 만들어졌다고 해봐. 네. 그러면 암석 속에 자기를 띌 수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 네. 자기장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은 N극이 어디를 가리키겠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이걸 N극의 방향이 위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암석 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알겠냐? 네. 근데 암석 속에 남아있는 자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그마일 때는 자, 요게 마그마라고 해보자. 요걸 지우고 자, 마그마일 때는 마그마 속에서는 자, 자기장 방향이 지 멋대로 이렇게만 배열돼 있어. 이해됐어요? 네. 냉각이 될 때 이 마그마 속에 있던 자성체가 자성체 요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알겠니? 네.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된 다음에 냉각이 돼서 암석 속에 마그마가 냉각이 됐으면 암석이 되는 거지? 네. 암석이 됐는데 이 암석 속에 남아있는 이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은 형성된 후 변하지 않아요. 알겠니? 네. 이렇게 한번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NS극에 맞춰서. 이걸 정자극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자 오른쪽만 지워보자. 역자극기 때는 어떻게 되겠니? 4석의 N극과 S극이 바뀌듯이 지구의 NS극이 바뀌어요. 역자극기에는 자 여기에 NS극이 이렇게 바뀌어.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으로.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돼버리겠지? 네. 그러면 암석 속에 남아있는 N극은 이때는 남쪽을 가리켜야 돼. N극이. 이해됐어? 네. 이거를 역자극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민준아 여기에서 잘 봐봐. 자, 지금 정자극기 때는 자기장이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역자극기 때는 북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요거를 요점을 자북극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자남극이라고 불러요. 네. 자북극하고 자남극은 몇 개야? 한 개씩. 한 개밖에 없어. 네. 5개 N극과 S극에 극이 하나씩 있어야지 2개씩 있을 수 없지. 네. 그거예요. 자 이제 자 지구의 자 고지자기의 변화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거야. 글로 넘어간다. 네.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자, 첫 번째 고지자기라고 하어 있는 게 설명이 돼 있지? 네. 자, 암석 속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잔류작이에요. 그러면 고지자기를 측정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측정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극에 위치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과거 지구 자기장 방향 알 수 있죠. 네. 지구 자기장 방향. 그 다음 세 번째 자 암석의 생성 당시 위도를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암석 생성 당시의 위도. 자 요걸 알 수 있네. 위도를 갑자기 암석이 어느 위도에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 암석이 생긴 위도를 알면 이 암석에 생긴 위도가 지금 현재는 변했네? 그렇다면은 땅덩어리가 이동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고지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을 또 배워보자. 지구 자기장. 자, 지구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네.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자북극이라는 게 나와 있죠. 네.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 할 때 S극 방향 축과 지표가 만나는 점. 이게 뭐야? S극 축과 지표가 만나는 점을 뭐라 부른다고? 지자기 북. 이게 지자기 북극이야. 여기서 선생님이 자북극이라고 썼잖아. 네. 이게 지자기 북극이에요. 알겠니? 네. 자북극, 자남극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은 일치하지 않고 지리상 적도와 자기 적도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는 지리상 북극, 자북극, 자, 적도, 지리상 적도, 자기 적도는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보고도 많이 사용을 해왔어.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야. 자, 이게 지구라고 해보자. 자, 이게 지구인데, 이게 실제 이렇게 해서 열십자 이게 지구 적도. 이게 지구 실제 지리상 북극이에요. 이게 실제 북극이란 뜻이야. 알겠니? 네, 근데 자석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석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봐. 네, 그리고 여기가 X극이고 여기가 N극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를 자북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어때? 일치하지 않지?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적도예요. 자기 적도하고 지도의 적도도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아.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 말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남반구에서는 S극이 지면적으로 기울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북반구에서는 네, 나침반의 N극이, 자,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기울어요. 기울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네, 자, 여기 봐봐. 이게 지면이야, 지면. 알겠니? 네, 여기가 자북극이야, 자북극. 네, 자북극은 S극이지? 네, 내가 이렇게 서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손에 나침반을 하나 들고 있다고 해봐. 네, 이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가리킬까? 네, 아니지. 왜 이거 네? 봐봐. 여기를 가리켜야지. 이렇게 가리치면은 이쪽을 가리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가리켜야 돼,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 나침반을 수평하게 놓잖아. 이렇게 수평하게. 네, 나침반이 이렇게 뾰족 올라와서 나침반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보자. 이렇게 평행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요 N극이 있지? 이렇게 기울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아래로. 왜? 이쪽 방향에 S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래. 그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북반구에서는 아까 우리 지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을 때 북반구가 S극이고 N극이고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네, 맞지? 네, 근데 우리는 지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지구를 무시하게 크게 그린다면 사람이 조그마니까 사람은 뭐 요만큼 이게 땅이라고 해봐. 지면. 그리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 네, 나침반을 요 허공에 띄웠다고 해봐. 이렇게. 띄웠으면 N극이 이쪽을 가리키지 않고 이쪽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침반이 수평하게 있던 놈이 지면 쪽으로 기울어져요. 네, 그 기울어지는 게 북반구에서는 N극이 기울어져. 남반구는 여기가 N극이니까 S극이 기울어지겠지.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됐어? 네, 나침반이 수평면에서 기운 각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복각이라는 거야. 복각과 편각이 있는데 자, 편각은 시험 문제 안 나와. 복각만 알면 돼. 네, 복각이란 나침반이 수평면에서 지면 쪽으로 기울어진 각이에요. 알겠니? 네. 근데 자, 북반구에서는 무슨 극이 기운다고? 무슨 극이 아래로 내려가? N극. N극이 아래로 내려가지. 네, 이걸 플러스라고 우리가 사용을 할 거야. N극이 지면 쪽으로 기운각. 남반구에서는 S극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지. 네, S극이 아래로라는 말은 N극이 위로라는 말이야. 자,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복각을 측정하여 암석이 생성된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잘 보자. 여기가 지면인데 북반구예요. 여기는 자, 북반구에는 자기력신이 땅으로 들어갔니? 네,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네. 그러면 이 자기장 방향하고 지면하고 이런 각이 이루어질 때 이게 복각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적도에서는 N극이 기울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자, 지면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왜 나오는지 알겠냐? 그리고 여기가 복각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지구를 이렇게 S극, N극 자석이라 할 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들어가니까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 남반구에서는 나오잖아. 네, 그래서 나오는 방향, 이게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거기에다 그려도. 네. 자, 편각으로는 자,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인데 편각을 측정해서 지리장 북극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향했나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편각은 잘 안 나와요. 자, 그 밑에 자극의 이동 경로 나와 있죠? 네. 이거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온 적 있을 거야. 나온 적. 이런 그림 봤냐? 본 적 없어? 네. 봤어요. 이거 잘 나와요. 자, 자북극 이동 경로를 봐. 자, 거기에 세 번째.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봤더니 첫 번째 자북극은 두 개니? 하나만 자북극 존재하지? 하나, 네, 하나만 존재한다, 야. 근데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 자북극이 이동 경로가 달라요.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북극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자북극의 두 경로를
네. 하나로 합쳐봤어. 네. 합쳤더니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라야. 알겠니? 네. 그러면 좌북극 이동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뭘까? 음, 대륙이 그 방향으로 서로 이동한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 대륙이 서로 이동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암석 속에 있지? 네. 자, 암석 속에 자, 이렇게 자북극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해봐. 여기에서는 이 방향. 자, 이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 방향을 합치고 이 방향을 합쳤더니 요 점이 자북극이라고 해봐. 네. 근데 요게 있지, 이렇게 잘라져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이동해봐. 그러면 요 땅덩어리, 요 땅덩어리에 얘가 나타내는 자북극 방향은 이렇게 돼서 이쪽 방향이지. 네.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은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쪽 방향, 이 자북극이 두 개로 나타나잖아. 이렇게 두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자북극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없어. 옛날에 이 교차점 하나가 자북극이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 거야 라는 설명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6페이지 한번 넘겨봐. 자, 6페이지에 보면은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인도 대륙이 자, 어떻게 이동했냐면 거기 복각을 봐봐. 복각. 그래프 나오지, 복각. 네. 복각이 마이너스였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플러스로 변해 있죠. 네. 자, 그 얘기는 아까도 배웠잖아. 복각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는 자, S극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이라 그랬지. 네. 그건 남반구라 그랬지. 네. 근데 복각이 플러스로 변하면 북반구지. 네. 그러면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로 이동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니?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잖아. 뭐 네. 7,1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3,800만 년 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위치에 따라 자, 이런 표가 나와 있어. 이런 표. 자, 이 표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봐. 위도 1도당 110km라는 게 나와 있고, 자, 여기는 복각, 여기는 위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네. 7,100만 년 전 해가지고, 자, 복각은 얼마로 져져 있냐면 마이너스 49, 위도는 약 30도 S, 맞니? 네. 그리고 5,500만 년 전. 자, 복각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1, 약 11도 S. 그 다음 점점 해놓고 이게 현재. 자, 현재는 자 30, 복각이 플러스 36이죠? 네. 자, 약 20도 N이라고 나와 있어. 네. 자, 그러면 7,100만 년에서 5,500만 년 동안 인도 대륙은 얼마의 속도로 이동했는지 구해라. 이동 속도, 속도는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몇 년 걸렸어? 7,100만 년에서 5,500만 년 빼면 1,600만 1,600. 년이죠. 네. 그리고 위도 몇 도 변했어? 19도 변했어요. 30도 S에서 11도 S까지 올라왔잖아.
네. 위도 11도 변했지? 아, 네. 19도 변했지? 네. 그러면 위도 1도당 몇 킬로미터라 그랬어? 110킬로미터죠? 네. 곱하기 19. 이게 킬로미터야. 그리고 1600만 년. 근데 이거를 연으로 고치면은 자, 1600만 년.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면 110 곱하기 19 킬로미터를 우선 미터로 고치면 1000을 곱해야지. 네. 그 중에 또 센티미터로 곱하면은 100을 곱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센티미터가 돼. 이해됐니? 네. 그래서 뭐 하면은 160분의 110 곱하기 19 정도가 나오겠다. 이게 이동 속도야. 그러면 현재까지의 이동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똑같이 구하면 되죠. 7100만 년이죠. 네. 7100만 년. 그리고 위도는 30도 S에서 20도 N까지 50도 올라왔지? 네. 110km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해됐니? 네. 자, 그랬더니 평균 이동 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봐봐. 0, 13.1, 9.1, 5.1, 4.4. 자, 올라오면서 점점 인도 대륙은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졌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는지 봐.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그래. 그런 다음에 옆에 7페이지 보자. 네. 한구조론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구조론이 정립이 돼요. 자, 한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판과 판에 상대적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이걸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판구조론에서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판은 자 지하 약 얼마까지? 100km 정도의 암석권이에요. 네. 이걸 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네. 판에는 두 가지 판이 있어. 네. 대륙판. 자, 해양판. 거기 잘못 써 있는 게요. 선생님 오타가 났는데 대륙판은 두껍다. 약 35km의 두께예요. 근데 밀도 고쳐주세요. 1.7g 퍼 세제곱센티미터. 됐니? 네. 그리고 대륙판이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 외워둬야 돼. 자,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대륙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무슨 마그마가 분출돼? 허강. 야, 화강암질 암석이 분출되겠지. 녹아서. 그렇지? 네. 해양판은 얇아요. 약 5km 정도의 두께야. 밀도 고쳐주세요. 밀도 3.0g 퍼 세제곱센티미터야. 그리고 해양판이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자,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해양지각이 녹으면은 무슨 암질 마그마가 분출돼? 현무암질. 그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야. 이거 뒤쪽에서 마그마 외우는 것까지 굉장히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안 하고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하잖아. 네. 그게 바로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약권이라는 게 있는데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있지
400km 깊이까지야. 네. 그리고 이 연약권이 유동성 멘틀 부분이에요. 자, 유동성 멘틀 부분이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지진파 속도가 여기에서 급격히 감소해. 연약권에서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판에 그 밑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라 그랬는데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대륙지각, 이게 해양지각이야. 네. 그리고 요게 멘틀이죠. 네. 그래서 요게 깊이가 100km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네. 이거를 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판. 그리고 요거는 판이야 아니야? 판이 아니. 아니지? 네. 여기가 연약권이에요. 요 그림 하나 그려두면 돼. 이해됐어?